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 공부 빅균입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하는 거 알아봤었죠. 근데 그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외국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끔 할 때 한글로 이제 바꿔서 외국어를 한글로 바꿨을 때 사용하는 것이 외래어 표기법이라면, 로마자 표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글자를 외국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끔 어떤 로마자로, 말 그대로 영어 알파벳으로 바꾸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바뀌는가라고 하는 것의 원칙들이 있는데, 로마자 표기법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아주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요소는 한 4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가지 정도만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그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고,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표기 일람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 소리는 뭐 A로 표시한다든지, 뭐 기억은 G나 K로 표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표기일람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표기일람은 수능 시험에서는 그 표기일람과 관련해서 그걸 외워서 풀게끔 하는 문제들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자료로 제시를 해주겠죠. 근데 뭐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외워서 이제 그런 것들을 풀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학교 선생님이 표기일람을 외우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같은 것들을 좀 잘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자 표기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표기의 기본 원칙에서 이제 1항과 2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2항은 별로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1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로마자 표기법에서 알아야 될 몇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첫 번째 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을 로마자로 표기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왕십리 해가지고 발음이 왕십리죠. 그러면 이게 표기가 되는 것이고 이게 발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옮겨 적을 때는 이 발음을 적는 거지 표기를 적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왕십리 해가지고 이렇게 발음을 로마자로 표기한 거죠, 여러분. 국물 같은 경우도 발음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렇죠? 국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국물을 옮겨 적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G-U-N-G M-U-L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만 이렇게 떨려가지고 이게 이상하게 나왔는데, G-U-N-G, 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거를 G로 쓰시나요? 라고 하는 걸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표기일람 설명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G-U-N-G, M-U-L. 이걸 제가 못 쓰는 게 아니라 흔들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발음을 적는 거다. 표기가 아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로마자를 적을 때, 우리말을 영어 알파벳으로 옮겨 적을 때에는 외국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끔 하는데 발음을 적는 거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여기 밑에 나와 있지만 뭐 거북선 이렇게 적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이런 부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자 이외에 이런 부호 같은 것들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크게 막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따로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적지 않는다.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1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1항이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발음을 적는 겁니다. 발음. 알겠죠? 발음을 로마자로 옮겨 적는 겁니다. 좀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자, 2항에 이제 표기일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음은 각호는 각 이렇게 적는다. 단모음은 이 각각의 이제 그 모음들은 이렇게 로마자 요걸로 적고 이중모음은 요걸로 적는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요거는 외워야 되면 외우시고요. 외우지 않아도 되면 안 외워도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낼 거니까 이거 외워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외우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히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단모음, 이중모음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쓰시면 되고, 요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의는 이로 발음이 되더라도 UI로 적는다. 그러니까 얘는 표기를 반영해서 적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희문에서 이렇게 히 하면 원래 아까 표준 발음에 따라 적는다고 했으니까 I로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지 않고 의 같은 경우에는 그 표기와 관련해가지고 UI로 적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장음은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길게 소리 나는 것들을 따로 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이렇게 외우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외우실 수 있으면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에 뭐 자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는다. 자음은 각호는 이렇게 적는다. 파열음은 이렇게 적고요.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매우 중요한 게 여기 또 있어요, 여러분. 요 기억 있잖아요. 요거 매우 중요하고요. 디귿 매우 중요하고요. 비읍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억은 어느 경우에 G로 쓰고 K로 쓰고 디귿은 어느 경우에 D로 쓰고 T로 쓰고 비읍은 어느 경우에 B로 쓰고 P로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G로 쓰냐 K로 쓰냐 D로 쓰냐 T로 쓰냐 B로 쓰냐 P로 쓰냐 이게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건데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기억, 디귿, 비읍은 모음 앞에서는 그듭으로 적고 모음 앞에서는 그듭으로 적고 자음 앞이나 어말은 받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크트프로 적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음이 왔을 경우에 그듭 뒤에 모음이 왔을 경우에는 아까 기억, 디귿, 비읍 뒤에 모음이 왔을 경우에는 그듭으로 적고 자음이라든가 받침으로 쓰였을 경우 자음의 앞에 왔을 경우나 어마라, 그러니까 받침으로 쓰였을 경우에 크트프로 적는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국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거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처음에 있는 기억은 모음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그죠? 여기 죄송합니다. K가 아니라 G로 적어야겠죠. G, 그다음에 U, 그다음에 요 기억은 받침이니까 어말에 온 거니까 국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겠죠. 밥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얘도 처음에 있는 비읍은 모음 앞에 있으니까 B가 돼야죠. 그리고 얘는 어말에 있으니까 P가 돼야 되겠죠. 밥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듭으로 적냐, 크트프로 적냐,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시험 문제, 단골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표준 발음을 로마자로 적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억, 디귿, 비읍 같은 경우에는 기억, 디귿, 비읍이 모음 앞에 쓰였을 경우는 그듭으로 적고 자음 앞이나 어말에 쓰였을 경우에 받침에 쓰였을 경우에는 크트프로 적는다. 그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또 중요한 게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 리을인데요. 리을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적고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다 리을은 LL로 적는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 라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를 로마자로 적는다 했을 경우에는 얘는 모음 앞에 그러니까 모음 앞에 쓰인 리을이잖아요. 그럼 얘는 라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럼 이 말 이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그렇죠? M, A, L 이렇게 적어야죠. 이건 받침에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모음 앞에 쓰였을 경우에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 쓰였을 경우에는 L로 적는다. 그리고 리을이 왔을 경우에 LL로 적는다고 했는데 리을은 이런 경우죠, 여러분. 이런 경우. 신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발음이 신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리을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적어야 된다? LL로 적어야 된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리을은 LL로 적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얘까지. 그러면 첫 번째, 로마자 표기를 할 때는 표준 발음을 로마자로 적는다라고 하는 거. 발음을 로마자로 적는다. 두 번째, 기억, 디귿, 비읍 같은 경우에는 모음 앞에서 그듭으로 적고 자음 앞이나 어말 앞에서는 크트프로 적는다.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에는 모음 앞에서는 R로 적고 어말이라든가 자음 앞에서는 L로 적는다. 그리고 리을이 나왔을 경우에는 LL로 적는다. 이렇게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표기상의 유의점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앞에 나왔던 내용의 반복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만 좀 살펴보고 갈게요, 여러분. 그래서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 표준 발음을 로마자로 적는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음운 변동이 일어나면
그 음운 변동에 따라서 변화된 발음을 로마자로 적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비음화나 유음화라든가 니은과 리을이 덧나는 경우라든가 극외음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경우가 발음에 이게 일어나면 그 일어난 것을 로마자로 이제 옮겨 적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와요, 여러분. 자, 뭐 된소리 대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요거 짜잘하게 중요하고요. 된소리 대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압구정해가지고 꾸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합정해가지고 정 해가지고 뭐 JJ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요게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과 합쳐서 거센 소리로 나는 경우. 자, 이 거센 소리 대기죠, 여러분. 자, 거센 소리가 나는 경우는 일반적인 용언의 같은 경우에 좋고, 낯이 이렇게 될 경우에 이걸 반영을 해요. 거센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좋고 이렇게 적었죠. 낯이 이렇게 적었는데요. 중요한 건 요 다만이에요, 여러분. 체언에서는 기역, 디귿, 비읍 뒤에 히읗이 따를 때는 히읗을 밝혀 적는다. 그러니까 결국 체언에서는 거센 소리 되기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체언에서는 거센 소리 되기를 반영하지 않고 원래 표기에 써져 있는 그 형태를 지켜 써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묵호 같은 경우는 명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체언은 보통 명사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묵호 같은 경우는 발음은 묵호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적어야 되죠? MUKO. 그러니까 지명이니까 앞글자를 대문자로 쓴 거예요. MUKO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지 않고요. 체언 같은 경우에는 뭐를? 히읗을 밝혀 적어요. 그러면 어떻게 적어야 돼요? 묵호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얘기죠. 밝혀 적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센 소리 대기를 반영하지 않고 히읗 소리를 밝혀 적는다. 지편전 같은 경우도 발음이 지편전 이렇게 돼요. 그러면 J-I, P-Y-E-O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편전. 이게 알아볼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게, 정말 후졌습니다, 이 펜이. 자, 지편전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편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히읗 소리를 밝혀 적는다는 거.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원래 용언에서, 그러니까 좋고 나치처럼 용언에서 거센 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것은 그 거센 소리를 대기를 반영해서 로마자로 쓰는데 체언에서 거센 소리가 나타나는 것은 그 거센 소리 대기를 반영하지 않고 히읗 소리를 밝혀 적는다.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 묵호 같은 경우 무코 해가지고 이렇게 MUKO 이렇게 써야 되지만 이렇게 쓰지 않고 체언 같은 경우는 히읗을 밝혀서 묵호 이렇게 적는다. 지편전도 지편전 이렇게 써야 되지만 요거대로 쓰지 않고 히읗을 밝혀서 지편전 해서 현이라고 하는 히읗수를 밝혀 적는다.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얘네 항목이라고 보시면 네 번째로 중요한 건 얘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거의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발음에 혼동할 우려가 있을 때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있는데 만약에 이 해운대 같은 경우는 이 붙임표가 없으면 은대 이렇게 읽을 수도 있잖아요. 해가 아니라 하은대 이렇게 읽을 수도 있거든요. 해운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발음상의 혼동이 있을 경우에는 붙임표를 통해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중앙 같은 경우는 이게 없을 경우에는 붙임표가 없으면 준강 이렇게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붙임표를 통해서 구분한다라고 하는 거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유명사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을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도 허용한다. 그러니까 민용하 이렇게 해서 이름은 붙여 쓰는 게 원칙이죠. 송나리 해서 붙여 쓰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띄어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붙임표를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름에서 나타나는 의문 변동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이 이름은 어떻게 쓴다? 그렇죠. 형태를 밝혀 쓴다. 표기에 따라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성의 표기를 따로 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박 이렇게 나오면, 원칙에 따르면, BAK 이렇게 써야 돼요. 박은. 근데 이렇게 안 쓰죠. 여러분, 박씨인 분들 어떻게 쓰죠? PARK.
park 이렇게 쓰죠. park시, 공원시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성은 관용을 존중하는 것이고요. 따로 그냥 그 표기를 인정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시 같은 경우도 그냥 I로 써야 되잖아요. I. 그렇죠? 근데 이렇게 쓰지 않고 L-E-E 이렇게 써요. 리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관용을 존중해 준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각 도시, 군구, 읍면리동의 행정구역 단위와 가는 도시, 군구, 읍면리동으로 적고 그 앞에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의문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주, 도, 군, 동 해가지고 다 붙임표로 해서 그 행정구역 단위에서는 붙임표를 통해서 구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별로 볼 게 없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건 4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뭐였죠?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에 따라 정한다. 그러니까 표준 발음의 발음을 로마자로 옮긴다. 그리고 의 같은 경우는 이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그 다음에 기역, 디귿, 비읍은 모음 앞에서는 그드부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크트프로 적는다. 리을 같은 경우는 모음 앞에서는 R로, 그 다음에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는 L로 적는다.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는 LL로 적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거센소리 대기는 체언에서는 거센소리 대기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 일반적인 용언에서는 거센소리 대기를 반영을 하는데 체언에서는 거센소리 대기를 반영하지 않고 히읗수를 밝혀 적어야 된다. 로마자로 쓸 때.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밖에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렇게만 딱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꼭 그 말씀드렸던 내용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